박주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합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 중요한 국민 부담을 지금 조약에 대해서 그게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언론 공동 발표문을 통해 가지고 한미 양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엄밀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토지관리계획협정 LPP 또는 농산기계획협정 국회 기준 동의를 받았었는데, 이처럼 이것도 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언론 공동 보도문 형태로 취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격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무기 체계 배치는 이미 한미 상호가 인정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되어왔고요. 주한미군 사드 처지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헌법에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적 부담을 지는 조약과 관련해서 이번 사드 건은 우선 조약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공동 발표문을 보게 되면 사드의 운영, 설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하지만은 여기 부대 주둔하게 되는 사드 배치 에어리아, 부대는 땅은 토지는 한국 정부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기반 시설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드 부대가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땅이 몇 평 정도, 몇 평방키로 정도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크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있냐 아니냐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요? 예, 그런 군사기술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위에서 실제로 국방부장께서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또 추후에 그 부식 문제를 이제 설명하실 때 함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이 지금 얼마 규모 땅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무기 체계 배치는 이 큰 틀에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관리에 따라서 한미 군사당국 간에 주한미군의 그런 전력 통과라든가 또 협의를 살아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 또는 군사적인 측면, 경제, 무역 등등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소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가 이제 밝힌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보기관부서,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이제 성명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통보 전에 또는 또 통보 과정에서 해당되는 국가들과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전달한 입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입장들은 이미 그동안에 알려졌던 그 입장과 대체로 유사한 그런 내용의 얘기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핵심은 하여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전략적인 안보위를 이제 훼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을 물러가는 이 차원에서 보려는 건다는 이런 시각을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그 뭐 이렇게 이런 불이익과 관련된 어떤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제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한 대응책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인민일보, 전해지라고 하는 한국시보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책을 취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경제에 또는 관광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의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건 앞으로 뭐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불이익과 관련된 이제 그 어떤 앞으로의 그 상황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그 아직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한 측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더 큰 측면에서는 이런 반중관계나 반화관계 이런 것을 대국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감안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이게 지금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락에서 하여튼 너무 우리가 이것을 앞질러서 이런 것이 저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내린 결정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그런 좀보다 수상적인 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한국시보 등등의 보도 내용은 엄포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도 보복을 하는 조치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반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해당되는 날에 여러 이런 주도층들 중에 강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보다 더 신중한 의견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각각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기보다는 다만 여기서 어찌 보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이러이러한 강경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한다면 오히려 중국 정부 하여금 그런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이 이러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하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국자로서 어떠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직 일어날 것처럼 어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나라에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측면을 다 면밀히 알겠습니다. 제 말에 정부 내에서 중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가지고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부담이 좀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한 가지 많이 묻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무장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무기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안보당국에서 또는 저희 우방국들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핵무기 능력이 지극히 고도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또 미사일 능력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렇다면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권에 있을 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사드를 배치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번 근거에 무시한 미사일 발사, 또 이번에 대세의 시험 발사, 또 금년 1월 초에 핵실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거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로 고도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그런 점을
정부로서는 이제 아주 중시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위협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그 바로 결의가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